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는 내용들이 신문 기사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무조건하고 토지 가치가 높아지겠지만은 대다수는 전부 다 수용이 당합니다. 수용당하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은 자기가 매입한 가격보다도 보상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해서 많은 생각을 한 후에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개발장구역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꼭 기억을 해야 할 내용인 바로 이축권입니다. 이축권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개발장구역 줄여서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를 줄여서 GB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B 안에서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축권을 이용해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축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축권이라는 것은 GB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근 다른 GB 내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자, 그러면은 이축권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축권의 종류. 이런 이축권의 종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만이 아마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공익이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이축권. 기존 주택이 지역 내에서 만약에 도로 개설이라든가 또는 공원 조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철거돼 가지고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이축권, 이게 바로 공익이축권입니다. 자,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만은 가능한 권리를 바로 공익이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재해이축권이라고 있습니다. 재해이축권. 잘 아시겠지만은 홍수라든가 태풍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집이 유실된 경우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주택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발생일로부터 이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만 하는 이축권을 재해이축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이축권입니다. 일반 이축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GB의 지정 전입니다. 개발장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하고 있는 땅에,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건축되어 있는 주택,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지금이야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소유 땅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정축이나 또는 개축 해야 되는데, 정축하거나 또는 개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주해야 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발생되는 권리가 바로 일반 이축권입니다.
일반 이주권. 자, 아울러서 이 일반 이주권은 정해진 행사 기간이 따로 정해지가 있지 않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중에서 딱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일반 이주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익이주권이나 재해이주권, 일반 이주권 세 가지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처럼 이주권이 발생하는 시설은 주택이나 공장 또는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건생시설 등입니다. GB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이주권은 워낙 물량이 적습니다. 한마디로 이주권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이주권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거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울산의 경우에 뭐 보통 한 2억에서 3억 요 사이에 이주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주권은 대다수 잘 아시겠지만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는 원주민에게 부여되는 점을 감안해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GB 내에 내가 창고나 주택을 건생이나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서 철거가 됐잖아요. 철거가 됐는데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철거되면은 이주권을 받아가 다른데 GB 안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죠. 원주민들은. 이럴 경우에 이주권을 한마디로 딱지를 갖다가 거래를 하고 파는 경우가 왕왕 있죠. 아울러서 그러나 이주권은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원주민입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받은 원주민입니다. 한마디로 이주권을 구입한 사람이 아니죠. 이주권을 구입한 자가 단독으로 건축 허가는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기존 거주자가 해당 시, 군의 건축 허가와 함께 집 지을 위치를 제출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권을 구입할 때에 이런 사실 등, 이런 사항 등을 계약서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만이 분쟁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주권을 구입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기를 해야 됩니다. 또한 원하는 부지가 논밭인 경우에, 논이나 밭인 경우에 대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되겠죠. 이주권을 이용해서 곧바로 카페라든가 음식점 등 영업용 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주한 지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해야 기존 건축물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도 역시 알아두셔야만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GB 지정 당시부터 해당 GB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GB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도 역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 신청이 현재 해당 GB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라야만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용도 변경하라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아울러서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서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은 역시 설치 가능하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한 시중에 돌고 있는 이축권 중에서 멸실주택처럼 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군 지역의 이축 대상 주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를 할 때 이왕이면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면은 이축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축권을 내가 별도로 구입해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치 좋은 곳에다가 이축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의할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이축권을 매입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